지난 사건 정답 공개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4명 모두였습니다. 사망 환자의 남편, 친오빠, 고등학교 절친, 당시 병원 소송을 도왔던 전 간호사. 이 4명이 전부 공범입니다. 밤새 복도를 배회한 롱패딩 인물은 같은 옷, 같은 모자, 같은 마스크를 4명이 번갈아 입고 나온 겁니다. 새벽 1시 43분 남편이 먼저 복도에 나와 주인방 앞에서 38초 멈춥니다. 현관 사각지대로 들어가 옷을 오빠에게 넘깁니다. 오빠가 반대 방향 복도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절친이 이어서 나오고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현관 사각지대에서 옷을 창고 구석에 숨깁니다. 그래서 CCTV에는 한 사람이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다른 데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4명이 릴레이로 연기한 거였죠. 범행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주인방에 들어가 가스 히터 밸브를 미세하게 풀었습니다. 문 잠그고 나왔고 나머지는 각자 방에서 자연스럽게 잠든 척했습니다. 누구도 혼자 모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모호하게 남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누구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침입 불가능, 발자국 없음, DNA 지문 결정적 증거 부족. 그래서 이 사건은 미제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범인을 찾아내셨나요? 이번에는 살인사건이 아닌 3분 만에 사라진 30억 원 사건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연말 보너스를 기다리는 도시가 들떠있던 그날 은행 지하 금고에서 무거운 금속 케이스를 옮기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30억 원 현금, 대기업 보너스 지급을 위한 정기 운송이었습니다. 운전자 김태우는 엔진을 점검하며 동료들에게 오늘도 안전하게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옆자리 박성민, 뒷좌석 이준호와 여필구. 이 4명은 5년째 같은 팀으로 매번 똑같은 10분 경로를 달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짧은 이동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전 9시 40분 차량 출발. 도심 도로를 천천히 나아가다 첫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멈췄습니다. 뒤에서 짧은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쓴 경찰이 창문으로 다가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은행에 도착한 협박 편지.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폭파한다를 떠올리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는 한 주 전부터 은행을 긴장시켰습니다. 경찰은 차 아래를 확인하는 척하면서 폭발물이 보인다. 모두 내려서 떨어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4명은 생각할 틈 없이 문을 열고 도로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작은 폭발음이 울리며 흰 연기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부르며 대기했습니다. 연기가 거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3분. 그 사이 현금 수송 차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억 원도 함께.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현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도로 통제, 검문소 설치. 몇 시간 뒤 외곽 주택가 골목에서 수송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차는 불에 탄 채였고 트렁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쓰러져 있던 경찰 오토바이. 도난 신고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번호판은 위조된 상태. 차량 주변 단서가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작은 금속통. 연기 발생용 신호탄으로 판명. 군용 물품 불법 유통 흔적. 검은 가죽 장갑 한 짝. 지문 없음. 크기 M. 안쪽에 미세한 섬유 찌꺼기. 배수구에 젖은 경찰 모자. 상태 깨끗. 최근 세탁 흔적. 이틀 후 다른 버려진 승용차 발견. 하지만 차량 바꿔 탄 흔적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수송차를 불태운 후 현금을 옮겨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이상한 점. 그 가짜 경찰의 출동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근무표, 무전 기록 어디에도 없음. 직원 4명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제복, 오토바이, 헬멧, 말투, 행동 모두 진짜 경찰 같았다. 분명 경찰이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이 믿음이 범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용의자 1은행 보안팀장 최모씨 52세. 협박 편지 접수 후 내부 정보 경로, 출발 시각, 유출 의혹. 동기 최근 빚더미 5억 원, 도박 기록 확인.
그날 아침 은행 CCTV에 출근했지만 출발 30분 전 10분간 사라진 흔적. 용의자 이전직 경찰 임모씨 48세. 퇴직 3년차 오토바이 도난 신고자 지인. 제복과 헬멧 접근이 용이한 점이 의심됩니다. 동기 퇴직 후 재정난, 최근 현금 대출 기록 2억 원. 용의자 삼수송팀 사무담당 정우석 40세. 팀 내 최저연봉 도박 빚 3억 원. 증언 중 경찰 목소리가 익숙했다는 실언이 나왔습니다. 추측입니다만 내부 공모 가능성 있습니다. CCTV에서 출발 전 정우석이 차 아래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경찰은 어떻게 제복과 오토바이를 완벽하게 위장하고 3분 연기 속에서 수송차만 탈취하고 불태워버렸을까요? 이것은 사실 실제 일본에서 일어난 완전 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각색하여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은 완전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 추측해서 용의자를 만들어 진행해보았습니다. 은행 보안팀장? 전직 경찰? 수송팀 경비?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치밀한 추리를 남겨주세요. 정답은 다음 오프닝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